안녕하세요, 카마스터입니다. 이번에 출고하는 차량은 벤츠 CLA 45S AMG 차량으로 지금 현존하는 2000cc의 최강 마력, 최강 토크를 갖고 있는 아주 리틀 슈퍼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지금 한 8,000 중반 정도 탔고요. 키로수는 출시한 지 6개월 정도 된 차량이고, 제가 모시던 대표님이 출고를 하신 차량이고, 제가 이제 관리했던 차량이라 간단한 리뷰를 해드리자면, 벤츠라는 브랜드가 원래 이 컴팩트 쪽에서는 사실 고성능 차가 많이 곽강을 받지 못한 게 현실인데, 지금 2세대에 넘어온 이 차량 엔진이나 밸런스 모든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BMW보다는 한 수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게 최근 들어서 이제 F1에서 페라리를 이기고 몇 년간 지금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아무래도 어마무시할 거고,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같은 시기에 아마 나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2000cc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제가 요거 출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 지인분이 출고를 하신 거라 제가 차량 관리를 해드렸는데, 풀타임 4륜이 들어가서 이제 포매틱 플러스가 들어가서 뭐 각각 상황에 따라서 전륜, 후륜의 토크를 분배해주는 게 정말 민첩하고 변속도 빠르고,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 이 배기음 모든 게 정말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차가 맞나 라고 싶긴 하지만, 단점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이게 DCT 미션의 한계겠지만 울컥거림, 그리고 이 깜빡이 켰을 때 요즘엔 다 이제 디지털 소리가 나는데, 요 너무 싼 거 같은 소리, 이런 거는 조금 고급 브랜드에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타 브랜드는 비교 대상에 못 되는 것 같아요. 뭐 BMW는 늘 같은 디자인, 뭐 벤츠도 마찬가지지만 요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정말 너무 이쁜 것 같고, 시트나 뭐 요 시트에서 이제 알칸테라랑 가죽이랑 섞여서 들어간 부분, 그런 부분도 너무 이쁘고 실용성도 있고, 사실 몸에 닿는 부분을 알칸테라로 했기 때문에 뭐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 땀이 차거나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, 그리고 지금 2세대부터는 전면부 터치가 된다는 게, 너무 디스플레이 터치가 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 전에는 터치가 안 되니까 사실 너무 불편했는데, 지금은 터치, 조그 다이얼 모두 다 가능하고, 안전사양은 이제 후방 추돌 방지, 이제 후진하다가도 주차장에서 뒤에 차가 지나가거나 제가 인지를 못하면 잘 세워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,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지금 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보다 벤츠 코리아가 가져올 때 옵션을 많이 제거하고 갖고 왔기 때문에, 뭐 에어로 파츠, 외부 에어로 파츠나, 그리고 실내 이제 시트 색상, 뭐 벨트도 지금은 빨간색 원톤으로 나오지만 원래는 노란색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의 옵션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점,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고, 그리고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지 않는 점, 아무리 AMG고 고성능 차량이고 컴팩트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8천만원 가까이, 뭐 취등록세까지 하면 거의 8,500만원의 차량 가격을 내고 타는데, 지금 아반떼 뭐 나머지 뭐 하다못해 경차만 하더라도 그런 주행
보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너무 운전자한테 운전의 재미만 선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. 그런 아쉬움이 있고, 나머지는 뭐 2열 시트 각도도 괜찮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BMW나 아우디 RS-M을 많이 비교를 하실 텐데,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가격대에 과연 얘를 견줄 만한 차가 있을까. 뭐 해치백 스타일을 좋아하시면 이번에 새로 나온 A45S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, 지금 이렇게 주행할 때 이 코너를 감을 때도 이 그립력이 아주 상당하고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. 믿을만한 출력과, 그리고 풀타임 4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한 코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밟고 가더라도 너무 오버페이스만 아니면 사실 뭐 크게 아주 내추럴한 느낌으로 주행하실 수 있고,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제가 주행을 한 건데, 이 다운시프트 했을 때 그 배기음을 한번 들어보시면 차에선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 정말 이 운전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리인 것 같아요. 이 순정 100인데도 이 정도 사운드면 사실 조금 더 100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엔드만 변경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 차량은 이제 눈이 왔을 때 빙판길 모드, 그 다음 인디비주얼 커스텀 모드, 스포츠 모드, 스포츠 플러스, 레이스 모드, 그리고 컴포트 모드가 있는데, 컴포트 모드를 넣고 주행했을 때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상당히 편해요. 그냥 일반 독일차를 타는 느낌? 좀 딱딱한 느낌은 있지만 이 딱딱한 느낌이 전혀 뭐 불쾌하게 느껴지진 않고, 요철 구간을 넘을 때는 사실 스포츠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쇽이 딱딱한 느낌은 있어요. 이게 딱딱해서 뭐 일상주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, 어느 정도 딱딱하긴 하지만 충분히 일상주행, 뭐 출퇴근길에 타신다든지 그럴 때도 충분히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연비는 9.8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연비는 그것보다 좀 더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, 뭐 조금 엄지 컨트롤을 하시면, 깃털 주행을 하시면 연비는 잘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확실히 기름은 많이 소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요 전면 계기판은 지금 여러가지 컴포트, 라운지, 스포츠, 레이스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되게 이뻐요. 디지털 계기판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가 가장 계기판은 이쁜 것 같고, 이 차량을 트랙에서 못 타본 게 정말 후회가 되긴 하는데, 이 차량에는 지금 AMG 트랙 모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모델을 트랙에서 틀고 타시게 되면 자기가 주행하는 습관이나 뭐 초를 줄일 수 있는 팁을 여기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냥 감으로 운전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어디서 로스가 크고 그리고 어디서 빨랐는지 요걸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아주 매력적인 것 같고, 물론 다른 차들도 상당히 그런 기능들이 많지만 요 고성능 차량에 아주 알맞는 옵션인 것 같고, 요 핸들에 있는 요 F1을 떠올리게 하는 모드 변경이나, 그리고 차체 제어 장치를 끌 수 있는 버튼,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
엔진을 정차 시에는 거의 꺼야 하는 이제 엔진 스톱 기능이 모든 차량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,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주행하시면서 내가 좀 가속을 많이 하고 엔진이 열이 많이 받은 상태에서 정차 시에 엔진이 꺼져버리면 열을 쿨링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엔진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벤츠에서 이 버튼을 달아주는 건, 오프 버튼을 달아준 건 어느 정도 세심한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핸들도 T컷 형상의 핸들에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는 뭐 9시 3시 방향에는 아직 알칸테라로 제작이 돼 있고, 이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든 것 같은 재질. 정확히 쇠인지는 모르겠지만 쇠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변속을 할 때 상당히 기분이 기모찌하고, 이 송풍구도 보면 배기구를 형상하는 이 송풍구가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. 대신 이거 단점이 거치대나 뭐 방향제를 꽂을 때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.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다든지 무게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불편한 점은 있고,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건, 웬만한 벤츠 차량에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만, 이 차량은 애플 카플레이를 하시려면 사셔야 돼요. 40 얼마를 주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 그 어플을 사야만 쓸 수가 있어서, 사실 수입차 내비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너무 불편하고 T맵이 훨씬 빠르고, 그래서 내비가 있는데도 내비를 또 켜고 다녀야 되는 그런 같은 상황이 있는데, 그런 거는 아주 배려를 안 한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컴팩트카여도 일단 내가 8천만 원을 주고 샀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, 소비자들은 그런 배려를 안 해준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고, 아무튼 그런 편의 옵션들이 사실 너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. 그리고 지금 벤츠에서 나오는 뭐 고성능뿐만 아니고 문제점이 냉각수를 보충해라, 뭐 엔진오일 보충해라, 지금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게, 사실 뭐 과거에는 2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갔다가 요즘에는 거의 뭐 3, 4만 개 이상 부품이 들어가서 전자적인 오류일 수도 있지만,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말한 불만들이 있지만 그 불만을 제외하고도 뭐 운동 성능이나 뭐 하차감도 그렇고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차량은 한번 타보실 수 있으면 시승을 꼭 해보시고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제 예전 뭐 A45 기존 CLA45도 있었지만 요 S로 변경되고 풀체인지가 되면서 디자인, 뭐 외관 디자인, 실내 디자인 제외하고 이 자연흡기 같은 느낌이 너무, 이거는 몇 번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리스폰스도 빠르고 변속도 정말 빨라졌고, 그리고 뭐 터보렉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1km 월곡 분기점 강추드립니다. 제공한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.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요 다운시프트를 해서 좀 고RPM을 쓰게 되면 보통 이 후반에서 힘이 빠져야 되는데 아직도 4단 끝까지 밀어주는 게 힘이 진짜 넘쳐나고 가속감이 정말 AMG 같아요. AMG가 아니고 NA 같아요. 이게 정말 이 차의 매력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정말 타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이게 계속해서 변속을 해도 지치지 않고 계속 그 RPM의 힘을 유지해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기술인데,
F1에서 요즘에 최근에 많이 우승한 타세라 그런지 그런 기술력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. 전 세대 C63이나 2km 뭐 다른 고성능차 뭐 M도 마찬가지고 ZF랑 궁합이 아주 좋다고 소문난 M도 조금 구형 차들만 타다 보면 변속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힘은 남아도 근데 이 차는 좀 두루 많이 보완을 한 것 같아요. 뭐 여태까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을 제가 계속 타보면서 느꼈던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너무 500m 부천 이쁘게 잘 나오고 핸들 디지털 계기판 너무 좋지만 첫 번째 뭐 운전보조 오른쪽 옵션이 사실 너무 빠진 게 8천만원짜리 차량에는 좀 안 맞지 않나. 그리고 알칸테라가 들어가는 시트를 채택을 했어도 잠시 후 오른쪽에 가능하면 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통풍 첫 번째 시트는 오른쪽 도로입니다. 넣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작은 아쉬움이 있고 뭐 나머지 마력, 출력 모든 부분에서는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마 이거는 실제 오너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. 이 차량은 드리프트 모드라는 게 따로 있어요. 스포츠 플러스에서 레이스 모드에서 차체 제어 장치를 끄고 수동 모드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패드를 양쪽으로 다 당기면 이제 드리프트 모드를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전륜 기반의 4륜이기 때문에 사실 드리프트에는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뭐 펀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토크를 한 번에 후륜으로 쫙 몰아서 뭐 정확히 과외 후륜차처럼 유려한 드리프팅 힘들지라도 그런 걸 제공해준다는 게 이미 소비자를 많이 생각한 게 아닌가. 근데 벤츠 코리아는 옵션을 조금 더 다양하게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재밌는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